오늘은 2024년 6월 26일이고요. 리뷰 앤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미국에 의해서 시장은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상승 출발 후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에서 5,027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3,756억 매도, 개인도 역시 1,532억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오늘이 중간 배당일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오늘 상승 출발 후 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0.02%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이 1165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10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1304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었던 업종 확인해 보게 되면 리비안 관련주가 상승했어요.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2026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리비안 테마, 그다음에 2차 전기 테마 일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죠. 거기에 암도 역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제조업 제조 공장에서 3나노 2세대 공정 중 250락 규모의 결함이 발생해서 1조 원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 웨이퍼들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삼성전자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했고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의료 AI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랜드 리서치에 따르면 AI를 통한 암 진단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으로 2,6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연평균 26.3%로 늘어나면서 2030년 되면 1조 3,800억까지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초전조체,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는 중국 쪽에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국 핵융합 에너지 기업 에너지 싱귤러리티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고온 초전도 토카막 장치 흥황 70의 플리즈마 방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웹툰주 역시 상승을 했죠.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주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인도 법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이라든가 혹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웨이모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같은 날부터 자율주행 무인 택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자율주행차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리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늘 그동안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새롭게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으로 진시스템, LNC바이오, LX세미콘, 데브시스템즈, 그 다음에 태광, APS, EM코리아, 바이로플러스, 그 다음에 건기시까지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시스템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진시스템은 이슈가 없었습니다.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 일본 쪽에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어제 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왜 올라간 다음에 더 치고 올라가지 못했냐면 첫 번째는 국내 이슈가 아닙니다. 국내 이슈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줄을 표시한 데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단기 저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냐면 11,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뭐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으면 그래도 좀 버텨봐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 조정을 좀 받을 때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조정을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그 8,300원 부근에 지지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8,3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3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LNC 바이오 얘기해 드릴게요. LNC 바이오는 중국 법인 지분 확대에 대한 얘기가 6월 3일 날 나왔고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22,500원 전후였는데 오늘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추가적인 상승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4,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24,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항은 26,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더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수익이 좀 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지금 어디 이탈하면 매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가격은 37,550원 있죠. 이 가격 37,550원에서 조금 더 나는 버텨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3만이 아니네요. 2만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만 3,6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만 3,400, 이 정도, 요 가격까지예요. 요 가격까지. 여기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23,300원까지 보셔도 되겠네요. 22,300원대까지. 이거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1차적으로 이 가격이었습니다. 24,500원. 24,500원이고 24,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26,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진다. 이렇게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LX 세미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는데 LX 세미콘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있는데 이 지지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78,000원을 제가 처음으로 그려드렸습니다. 이 78,000원 위로 올라가면 살아나요. 어디까지 살아나냐? 단기적으로 84,500원에서 85,000원까지는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받는 구간이 어디냐면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77,000원까지 밀려요. 그래서 내일 78,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84,5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하락 출발해서 77,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갖고 DDI라는 걸 만드는 건데 뭐 시장이 사실은 뭐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뭐
가격이 위로도 아래도 움직일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턴 어라운드를 보입니다. 근데 작년 비해서지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요. 분기 실적 보게 되면 2분기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2분기에는 어떻게 됐든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10만 원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못 돌파해도 10만 원은 돌파를 해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조금 어설퍼서 애매해서 제가 목표가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 제시를 해드렸죠. 그 가격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만 8천, 7만 8천 원 위로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가격이었어요. 아까 전에 7만 7천 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7만 7천 원이 아니라 7만 5천 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태광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가스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가스전, 뭐 영일만 가스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고 테마에 따라 급등락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은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뭔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태광 얘긴데요.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1,000원에서 19,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1분기 뭐 실적이 이렇게 됐고요. 분기별 수준으로 보게 되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전방 산업인 조선업의 하반기 FLNG 건조량이 늘게 되면서 동사 역시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수주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 실적은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2023년 2분기 부진했던 수주가 2024년 1분기까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자회사인 HYTC의 전방산업 부진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오늘 조정을 같이 받은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적이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올해 실적 이 정도는 맞았어요. 작년에 대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분기별로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1분기는 좋았죠. 근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2분기에 줄어들고 3, 4분기가 소폭 상승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하시고 11,500원대까지 밀리면 그냥 박스권 매매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17일 날 드렸던 데브시스터즈였는데 돌파하면 이거 돌파하면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엊그제 돌파를 시도했다 눌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쪽에서 출시 직후에 하루 만에 미국에서 1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해 드렸던 가격대는요. 적어도 8만 원대, 많으면 10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10만 원대까지는 지금 끌고 가셔도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 매수하신 분들 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APS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S. APS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6월 24일 날 얘기가 나왔어요. 자회사는 넥스틴이고요. 그것 때문에 급등을 한 후 조정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건 추가적인 상승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9,000원대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거. 다만 혹시 뭐 손실을 좀 회피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이 가격이 8,000원이죠. 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시고요. 정확히 9,000원은 아니고 한 8,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뭐 단기적인 10% 정도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EM 코리아 먼저 보겠습니다. EM 코리아.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오늘 윗꼬리를 쭉 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정받으면 매수하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뭐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윗꼬리 달게 되면 10분 봉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5분봉까지 바로 보겠습니다. 5분봉까지 바로 보시면 여기 거래량 터졌고요. 거래량 터졌고 흔들리고 매도가 엄청 많았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위에서 턴 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턴 가격권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린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린 사람들. 그러면 이분들은 혹은 여기에서 물렸더라도 털만 했죠. 그래서 윗꼬리에서 좀 많이 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5분봉 한번 보겠는데, 이 가격 있죠, 이 가격. 반등은 한 번은 더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3,750원 전후, 3,750원 전후에 그냥 정리하고 요거는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 이하로는 안 왔는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3,7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3,750원 부근에서 돌파하기에는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3,700원에서 정리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플러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타났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해서 매수 타이밍이 딱 왔어요. 매수 타이밍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이 가격이고요. 그래서 어제 가격 대비 한 5% 정도 상승은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요. 6,150원에서 6,2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냐? 아니요.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집니다. 일봉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은 여기였고요. 만약에 진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까지 나온다, 제대로 터진다, 그러면 8,800원, 8,800원대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홀딩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기식 삼총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콜마 BNH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항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 저항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2만원. 그래서 저항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요거거든요. 오늘 거래가 많이 터진 게 올라가다가 거래가 많이 터졌고 그 다음에 거래가 더 터졌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차익 실현이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 18,300원 부근에서 횡보를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물량 다 소화될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면 조금 횡보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서 2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재매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나는 뭐 바닥에 샀으니까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18,300원 18,300원 이탈 전 홀딩이에요.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18,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4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 뭐 괜찮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맥스 MBT. 제가 그 건기식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좋은 종목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몇 개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단기적인 이슈만 나오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 때문에 애매합니다. 애매해. 뭐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한번 뻥튀기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내일 반등 나와서 4,000원 있죠? 4,000원. 4,000원 위로 올라가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돌파를 해야지만 4,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보일 수 있고요. 4,500원 돌파 시 그 다음에는 5,000원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여기에서 추세 전환된 거고요. 추세 전환이 됐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구간은 전 고점 부근이었잖아요. 전 고점 부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일 반등 안 나오면은 이거는 3,700, 3,6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4,000원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4,000원 위로 올라가면 다시 4,500원대까지 상승. 그러나 오늘 저점이 있죠. 오늘 저점이 3,920원인데 3,920원 이탈하게 되면 그냥 정리가 맞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920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바렉스까지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노바렉스는 상대적으로 괜찮네요. 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 여기가 계속 저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거래량 없는 조정이었고, 그러면 1,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탈 전 홀딩.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흐름이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13,100원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그때 되면은 계속 저항이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또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024년 실적이 2023년보다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2023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익 나면 빠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1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보죠. 프리뷰. 오늘 프리뷰 P&H테크, DNC미디어, 레이저옵틱, 동국제약, 메디톡스, 유진테크놀로지 이렇게 있는데, 차트적으로 먼저 싹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P&H테크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OLED 테마입니다. OLED 테마. OLED 소재 합성에 필요한 촉매 원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OLED를 지금 애플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간단하게 보게 되면 19,300원, 19,300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왜 19,300원 돌파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시장이 27,000원부터 이렇게 쭉 하락했죠. 그리고 상승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고요. 하락하고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역헤드 앤 숄더가 나와요. 역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는 뭐죠?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서 이전의 지지, 저항이 공존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지만 흐름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돌파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P&H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매출도 517억이 한 번도 이뤄져 본 적이 없죠. 당기순이익이 99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92억. 그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분기 실적으로 보시더라도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 슬슬 다시 턴 어라운드가 당기순이익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그냥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격입니다. 25,200원 부근. 25,200원. 그래서 목표가는 22,500원까지 중장기로 좀 잡으시면 돼요. 뭐 올해 연말까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25,2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에 저항이었던 19,2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여기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얼마 잡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4% 잡으면 돼요. 4%. 그냥 손절 4% 잡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P&H테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DNC 미디어예요. 그 네이버 웹툰 상장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37,000원이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37,000원. 그리고 매수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조금 조정. 어디? 25,500원부터 25,700원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37,000원. 여기까지 조정 받으면 보자는 얘기입니다. 손절가 24,000원. 24,000원. 22,500원에서 25,700원이 매수가입니다. 매수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DNC 미디어는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 130억 정도? 당기순이익 130억, 매출 907억, 그 다음에 2021년에 151억 했는데 157억까지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이 좀 아깝네요. 과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좋겠는데 그건 안 됐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DNC 미디어의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으로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2021년에 주가가 뭐 이 가격에 움직였으니 제가 생각하는 건 37,000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보다 2021년보다 실적 좋으면 돌파해야 됩니다. 5만원 돌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7,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저 옵틱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뭐 종목이고, 세계 최초 티타늄 사파이어 적용 피부 질환 치료기기가 미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뭐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피부 질환 기기 팔라스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레이저 옵틱은 올해 팔라스 프리미엄을 필두로 미국 시장에서만 1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급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저항인데 이 저항은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13,500원 제시를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00원 목표가. 그리고 1,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1,000원 사이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라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0,000원 부근 매수입니다. 10,000원. 실질적으로 매수가를 10,000원 보세요. 두 가지 전략으로 가셔도 돼요. 1,500원에서 11,000원 매수를 해도 되고요. 10,000원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내일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조금 내일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죠. 기관은 안 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은 매도예요. 매도. 기관 어쩌라고, 그렇죠? 어쩌라고. 근데 오늘 거래량이 76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끌어올렸냐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개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면 뭐 기타 사모펀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모펀드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급등이 나와요. 이 760억을 매매할 수 있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일반 개인들은 아니란 얘기인 거겠죠. 일반 개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좀 무섭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국제약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동국제약은 되게 오래전부터 추적 관찰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내용을 빠르게 한번 볼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마데카솔, 오라메디, 인사돌, 뭐 회라민 Q 이런 제품을, 일반 의약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화장품, 건기식, 생활용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부터 헬스케어까지 240여 개의 제품군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립선 비대증 임상 3상 국내 품목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포점 등 플랫폼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뭐 화장품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 24, 이게 이제 코스트코, 아마존 코스트코에 들어가 있고요. 일본 큐텐, 라쿠텐, 중국의 티몰 이쪽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형 가전제품 전문업체 위드닉스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미용기기 세이스킨, 이게 미용기기잖아요. 이것도 해외 쪽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홍콩, 베트남. 또한 스위스의 인사돌 출시를 지금 하려고 파트너를 좀 찾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올해도 되게 괜찮습니다. 매출액이 8,098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804억입니다. 뭐 2020년에 847억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예요. 그리고 유보율 50% 미만이, 죄송합니다. 부채 비율 50% 미만이고 유보율 2000%고요.
다만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는 않은데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실적으로 막 쭉 해보게 되면 제가 이거는 직접 다 정리를 한 건데 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산업이잖아요. 일반 의약품이 꾸준하게 나가기 때문에 따라서 안정주인 PBR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때 최대 많이 올라갔던 게 36,150원이었어요. 36,150원이었는데 목표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그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35,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게 PBR인 거고요. 그리고 최저는 18,760원입니다. 그래서 최고 평균 PBR을 적용을 해보게 되면 35,000원, 최저 평균 PBR을 적용을 해보게 되면 18,760원 이하로는 매수 영역이다. 안정적인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볼게요. 과거 3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생각하는 건 35,000원이 적정 목표가라고 보고 있는데 저항을 지금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요 23,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3,500원 돌파 시에 뭐 그냥 꾸준하게 들고 계시면 내년까지는 뭐 적어도 35,000원 이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은 전 고점을 돌파하는 2만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9,500원, 2만원 돌파 시에 19,500원 손절가 잡고 단기적으로 23,0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메디톡스는 뭐 일본 쪽의 의약품 시장을 뚫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올해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올해 실적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98억이었는데 올해 280억이고요. 영업이익도 173억에서 360억입니다. 뭐 2023년 실적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고요. 분기로 보게 되더라도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되고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3배 늘어나고 4분기에는 3분기 대비 2배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올라가겠죠. 한 15만 500원입니다. 이게 여기에 저항이에요. 이 저항이고요. 요거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뭐 20만 원대까지 중장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도 되겠네요. 목표가 20만 원까지.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 우상향이죠. 그렇죠. 차트의 패턴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 전환이 된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 테크놀로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리비안에 7조 투자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유진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2차 전지용 정밀금형과 기계부품 리드탭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력 제품인 노칭금형이 2차 전지 노칭금융 공정에 쓰이는 핵심 부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60% 점유율로 1위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다이슨, 리비안, 폭스바겐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리비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보시다시피 지지가 나왔던 곳이 저항이 오늘도 돼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지가 됐던 게 오늘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확인 해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262억의 거래대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개인이겠죠.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일반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개인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돈 많은 누군가는 오늘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전에 고점이었던 11,400원 11,400원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끌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어, 저항 돌파하면 매수 타이밍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도 많았고요. 프리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가격을 이렇게 적어 놓고는 있지만 이 가격이 뭐 개인 투자자마다의 전략은 좀 다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그냥 매매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체크를 좀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타이틀 코스피 코스닥 동상 이몽이란 타이틀로 리뷰 앤 프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